어제 열린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재판 일정을 좀 앞당겨야 한다. 재판을 좀 많이 앞당겨서 9월 30일에 이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한 달 뒤쯤 10월에는 1심 판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이 10월에 나오는 것으로 확정됐고 선거법 위반 재판도 이제 9월에 최종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입니다. 이게 13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이것도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지금 청문회 남발입니다. 청문회 남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법사위라 운영위 등의 중심으로 해서 정청래 등이 청문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어제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9월 30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 결심 공판입니다. 6개월 검찰의 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월 30일 보통 한 달 안에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한 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김지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시험입니다. 위증을 교사해서 김지성이 위증을 해서 이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위증을 교사해서 재판에 영향까지 미쳤을 경우에 대부분의 지검의 판결이 추세다.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에 6개월 이상의 실형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증거인멸, 도피, 위협, 위증교사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재판 지연까지. 그래서 이 위증교사 재판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실형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을 법정 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정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검사에 대한 탄핵, 그에 이어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 극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이재명 구속, 법정 구속이 아니겠느냐? 다른 전망적인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9월에 또 검찰의 부용이 있을 예정인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9월에 이것도 검찰의 부용이 있게 되면 10월 6일쯤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배지가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을 퇴내야 합니다. 민주당 만행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 지금 이재명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 대장동, 백현동 모두 자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이런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 공통된 전망은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위증교사로는 실형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피사유를 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민주당만 따르는 것이고 이재명은 구속되고 이제 완전히 처벌받는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재명에 이어서 그 전에 조국이 먼저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전에 문재인 가족에 대한 소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법인카드 비리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소환에 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환을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강제 구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에게amen할 기회도 줘야 하고 지금 이재명의 법인카드 비리를 얻고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혜경과 배소영 그 일부 10만원에 대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1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 각자 다릅니다. 배소영 말 다르고 김혜경 말 다릅니다. 이걸 공익 제보를 한 조명현 말도 다릅니다.
아마 이재명을 소환하게 되면 이재명과 또 다른 겁니다. 법인카드를 얻고 행기도에 법인카드를 얻고 이렇게 각자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꼭 소환하고 대지신문을 해야 합니다. 대지신문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 가서 또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을 소환해야 하고 북으로 대지신문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전투내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전투내가 청문회라고 하는 이 카드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접종이가 가장 먼저 청문회 사용한 것이 소위 최상병 특검법 그 법안을 제출하면서 최상병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인을 모두 청문회장에 불렀고 모욕을 했습니다. 국군을. 대부분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의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유, 그러니까 수사 중의 사안이라든지 자기나 또는 자기 주변인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또 강제동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강제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동의를 거부해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불구형 정도를 받는데 그 불구형이 그렇게 강제동의해서 그게 군무원들에게는 큰 문제지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강제동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청문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동의권까지로 청문회에 둘 필요는 없다. 이유도 없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의라고 하는 또는 후인이라고 하는 강제동의권을 청문회까지 두게 되면 이건 너무 이신구속을 많이 한다. 법에 있는 규정은 가능하면 확장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인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장관들도 출석을 잘 하지 않고 각 상임위도 부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부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지난달에 이미 민주당이 청문회가 주도를 해서 청문회에서 강제동의를 할 수도 없고 강제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구인할 수도 없다라는 게 드러나서 또 증언도 모두 증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의 청문회나 운영위의 박찬대 등이 위원장 등이 자신들이 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신까지 구속을 하겠다. 강제동의하겠다. 강제구인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 저도 통과될 리도 없고 또 통과가 돼도 윤리통령이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이건 다른 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과반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판례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오늘 실비를 합니다.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오늘 결정을 합니다. 말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이거 청문회를 하는 쪽으로 통과를 시킬 겁니다. 이게 청원을 하면서 130만 명의 청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판례 청원 사유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건 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단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기소에서 외압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도 아니라 조사 단계다. 검찰에서 또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드러나서 민주당이 단독을 통과시킨 것 최상병 특검법 그건 대통령이 아마 미국 순방 중에 오늘 거부권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해 사유 1위 최상병이 순직 사건인데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